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강력한 무기, 전투력이 강한 보병, 물론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걸 이끌며 신속하게 목표를 장악할 수 있는 정확한 지휘 또한 중요합니다. 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면서 육군 무대와 함께 이동하고 지휘할 수 있다면 작전 성공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겠죠. 전장을 직접 뛰며 작전 성공률을 높일 차륜형 지휘소 차량과 지뢰 제거 및 통로 확보를 한 번에 해낼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휘관들이 그냥 차도 아니고 장갑차를 타고 다닌다.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기동전이 되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은 도저히 기계화 부대 이동을 추종할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의 포탄이 날아온다든가 폭격을 받았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지휘관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갑차량이 필수다. 뭐 패튼이라든가 롬멜 뭐 이런 식으로 좀 야전의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지휘하는 타입의 지휘관들은 지휘 장갑차를 애용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롬멜 장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자기 나라 군대가 쓰는 장갑차에 뭐 무전기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을 싣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썼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마치 장갑 버스 같은 그런 지휘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엉뚱하게도 독일군의 롬멜 장군도 애용했습니다. 어떻게? 샀을까요? 세대가 노획이 됐어요. 그거를 롬멜이 자기 및 그 휘하 참모들 전용 지휘차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을 맘모스라고 붙였는데 왜 좋아했냐? 많이 널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장갑차보다 완전 트럭을 개조한 거니까 승차 감각도 좋고 그리고 뭐 무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등등 너무 좋다고 롬멜이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내내 썼어요. 그 뒤로도 뭐 지휘 장갑차 여러 종류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1960년대 초반에 나온 M577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휘 장갑차입니다. 이거는 M113 장갑차의 뒤쪽을 몇십 센치 높여가지고 사람이 안에서 서서 뭘 할 수도 있게 했고 안에 테이블을 놔가지고 작전 지휘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발전기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왜냐면은 지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멈춰가지고 무전기나 이런 걸 쓸 일이 많은데 그거 할 때마다 엔진 시동 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조 발전기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텐트를 싣고 다니면서 그 뒤에 텐트 쫙 연결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M577인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거의 현대화 개량형인 M1063이 미군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쓰는 K277 바로 이 M577을 베이스로 우리나라가 K200의 차체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지휘 장갑차인데 물론 뭐 설비라든가 이런 건 다르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M577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난 2017년 현대 로스템과 한화디펜스가 경쟁을 해가지고 차륜형 지휘소 차량 체계 개발 사업에서 현대 로템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등등등등 시간이 흘러서 지난해 12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을 위한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있으면 실전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 지휘 체계로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동 중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거 복잡하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카톡으로 정보 공유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지도 보고 그런 거를 이 차량 안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와 심지어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 다니는 분들 되게 싫어하는 파워포인트 뭐 이것도 비칠 수 있습니다. 군대나 회사나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보병 전투용인 차륜형 장갑차 K808을 계열화한 차량입니다. 아마 바퀴 8개 달린 장갑차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휘소용으로 개조한 거예요. 산악 지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피탄 시에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 펑크가 나도 달릴 수가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조절 장치, 그리고 도화용 수상 추진 장치를 적용했는데요. 이게 뒤에 프로펠러 비스듬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물에 떠갑니다, 배같이.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첨단 전투 지휘 체계 장비와 회의용 탁자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이동 중에도 체계적인 전투 지휘가 가능합니다. 사실 기계화 부대는 지금까지 K277 장갑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 지휘소를 했지만 보병 부대는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잘해야 뭐 흔히 얘기하는 탑차, 트럭을 이용해서 했지만 트럭은 아무래도 험지 주행 능력과 방어력이 부족하죠. 또한 보조 동력이 있어 엔진이 고장나도 전투 지휘 통제가 가능한데요.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엔진이 고장 안 나도 보조 동력을 써야 될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이동형 지휘소라도 평소에는 멈춰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무전기 좀 틀자고 그 아까운 장갑차에 연료를 소모한다. 그러다가 연료 속된 말로 앵꼬 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화되어서 고장에도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C4I 뭐 보통 얘기하고 딱 그 C4I 개념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형 지휘소 차량 그 사진 공개된 걸 보면은 안에 지금까지 흔히 얘기하는 알보병들은 진짜 걸어다니는 게 원칙이었지만 아미타이거 4.0부터는 이제 걸어다니질 않으니까요. 걸어다니지 않는 부대를 지휘하려면은 아무래도 지휘관들도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총알 맞고 뭐 파편 맞고 이러는 건 피해야 되니까 장갑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휘소가 나오는 거죠. 장애물 개척 전차,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파헤치고 없애고 그러면서 길을 뚫는 그런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뢰를 대량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의 핵심인데요. 이 K600은 지난해 말 12월 30일에 군에 인도되어서 곧 전방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육군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M9ACE를 면허 생산한 KM9ACE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엔 어떻게 했냐, 선형 화약, 흔히 얘기하는 미클릭이라고 불리는 걸 쏴요. 그걸로 지뢰지대를 쫙 터트려가지고 길이 한 100m 정도의 통로를 개척한 다음에 KM9 에이스 전투도저나 굴삭기를 투입해서 지뢰밭을 파가지고 길을 뚫는다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어력이 약해요. 차체가 물에도 뜰 수 있게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볍기는 한데 방어력이 약합니다. 진짜 소총탄 정도나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장갑차로서 기동력도 같이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불도저로서의 능력이 별로 안 좋아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 그래서 전차의 차체를 개조한 전투 공병 전차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요구에 따라서 2014년 말부터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차체는 K1A1 기반으로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뭐 이건 K9 자주포나 K10 타작보급 장갑차와도 같은 수준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가 갈 때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당연히 지뢰 제거용이다 보니까 대지뢰 방어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 부위인 차체 지뢰 제거쟁기는 큰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싸고 무거워도 전차의 차체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애물 개척 전차에는 차체 전면의 쟁기로 땅을 갈아 엎으면서 매설된 지뢰를 다 밖으로 헤집어낼 수가 있어요. 또 지뢰에 자기장을 발사해서 제거하는 방식의 자기 감응지뢰 무능화 장비가 부착됐는데요. 흔히 지뢰 그러면은 사람이 밟거나 차가 밟으면 터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금속 물체가 접근하면은 터지는 그런 지뢰도 있어요. 이게 자기 감응지뢰인데 이 K600에는 자기장을 내뿜는 그런 무능화 장비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전차보다 5m 앞에 있는 지뢰도 쾅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차체 전방 오른쪽에 강력한 굴삭기 팔이 있어요. 뭐냐? 포크레인. 그래가지고 지뢰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앞에 뭐 저기 나무를 쓰러뜨렸다, 아니면 뭐 돌무더기를 쌌다,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옮기고 그랬잖아요. 포크레인 다 해가지고 자, 또 뭐가 있냐? 차체 후방 양쪽에는 통로 표식 장비가 있어요. 공압, 즉 공기 압력으로 작은 말뚝을 발사해서 지면에 박아놓는 장치예요. 이러면 K600이 지나간 자리에 말뚝이 일정하게 딱딱딱딱 박히면 뭐가 되냐? 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군 차량이 안전한 길을 확인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만든 장애물 개척 전차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언덕 많고 이렇게 굴곡 많은 비무장 지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전차라는 게 무한궤도가 갈려가지고 일반 승용차보다 물론 정말 갈 수 있는 데가 더 많지만 그래도 무게가 몇십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형과 통로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뢰 개척 전차도 사람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GP 이런 데까지 올라가진 당연히 못할 테고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도 다 어떤 굴곡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전차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겠죠. 사실 전투기니 뭐 잠수함이니 구축함 뭐 이런 거에 보면 사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박는 게 보병이고 뭐 지뢰 제거하는 공병이고 이런 병과들이지만 이런 병과들이 없거나 부실하면은 제일 중요한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요, 사실.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훈련을 갖춘 보병이 들어가서 끝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은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쪽의 창 끝에 좀 투자를 많이 못한 편인데 이제라도 어떤 이런 창 끝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는 게 나름 고무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